일단 어제는 정말 결과가 만족스러웠던 날이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멤버십 분들에게도 특히 조금 더 어, 다행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제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실제 공유 드렸던 멤버십 혜택 받고 계신 분들 다 보고 계실 겁니다. 받고 계실 건데 이제 요거 어제자 결과예요. 이 얘네들이 정말로 그냥 돈을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좀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였는데 어제 얘네들이 이제 구매를 했던 라인들입니다. 전체예요. 이제 양봉 나고 있는 업체들 전체인데 어제 뭐 워싱턴 이거 개판 이 그냥 무지성 구매했던 이런 거나 아니면은 애틀랜타 경기 언더 하나 그다음에 애틀랜타 언더 봤던 거 그다음에 마이애미 하나 스팀 라인에서 봤던 거 요거 제외하고는 지금 멤버십 분들 아마 웬만큼 다 이거 보고는 도움 받으셨어야 됩니다. 어제 다 맞췄거든요. 얘들 정말 승률 좋았던 날이었어요, 어제. 그래서 오늘도 최대한 좀 맞춰가지고 공유 드리려고 드렸는데 아마 시간이 내일 오전 중이라 가지고 제가 내일 오전에 한 번 더 공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 보고 계신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이게 계속해서 얘네들이 트리거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오후 한 8시, 지금 우리나라 시간 8시 트리거입니다만 앞으로 경기 시간까지 12시간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 동안 걸린 트리거들 제가 최신화 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올려드릴 수도 있으니까 오전에 구매하시기 전에 이제 요 경기부터 구매 가능할 거죠 아마. 요 경기가 5분부터 가능한가 10분부터인지 모르겠는데 가능한 경기들 다 대거 포함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 이제 구매 한번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들 이제 그럼 프리뷰를 좀 해봐야겠죠. 네. 첫 번째 경기는 어제 진행됐던 매치죠. 네, 피츠버그 대 신시내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피츠버그가 뭐 폴스킨스 꺼내가지고 그냥 압도했던 경기였다라고 봐도 무할 것 같습니다. 이제 메이저리그의 정규 이닝을 소화한 선수, 이제 규정 이닝을 소화한 선수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1점대 ERA로 유지를 하고 있는 폴스킨스의 압도적 활약 속에 피츠버그가 타선을 1회부터 폭발시키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네. 이제 초반에 리드를 좀 잡았고, 그걸 토대로 지금 이제, 피츠버그가 7대 0의 승리를 가져갔었던 1차전 경기였어요. 그리고 오늘 경기는 미치 켈러 대 체이스 번즈 나오는 경기인데, 요것도 선발 투수들의 구위 자체를 따지고 보면은 오늘도 정말 팽팽한 승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실제로. 근데 미치 켈러가 이 슬라이더 의존도가 굉장히 좀 큰 선수예요. 그래서 이 좀 평가한 것이 어쩌면 좀 단조로워질 수도 있는데 이제 체이스 번즈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선수이고 미치 켈러는 그 슬라이더가 얼마만큼 잘 먹혀 들어가는지 여부에 따라서 성과가 많이 갈립니다. 근데 이제 신시내티 타자들과 상성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구종별로 제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늘 경기에서도 실제 이 신시내티 타자들이 꽤나 공략이 가능한 수치가 나타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상대 전적에서 보이겠지만 스티어, 맥레인, 그 다음에 게밀럭스가 그 중심에 있고요. 그 다음에 헤이즈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여기에 최근에 타격감이 그래도 살아나고 있는 엘리 델라크루즈와 프리들까지 가세를 하게 된다면 오늘 경기도 피츠버그가 어제 경기에서는 조금 폴스킨스를 앞세워서 초반 기세로 잡아 나갔었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분위기가 좀 반대로 되면서 초반에 체이스 번즈가 제구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피츠버그보다는 신시내티가 득점에서 조금 더 앞서 나가는 양상으로 경기가 풀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도 드는 경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접근을 한다면은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오히려 좀 역배당을 받은 신시내티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언어보로 접근을 했을 때는 그래도 지금 신시내티가 어제 보여줬던 타격 자체가 폴스킨스였긴 했지만 그 전 경기부터 해서 신시내티 타선이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이 컵스랑 경기 막판에 이 3차전도 6대1로 패배하는 과정에서 타격이 좀 부진했다라는 점, 또 원정 경기라는 점에서 신시내티의 좋은 타격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도 듭니다. 많은 타격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요 경기 같은 경우는 굳이 또 언오버로 또 생각을 한다면 언더 양상에서 8.5점이면 충분히 메리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언더 양상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이 경기는.
자, 그 다음에 볼티모어 대 애틀레틱스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지금 좀 비상이에요. 라인업을 좀 확실하게 좀 알고 가야 되는 경기인데, 이 오닐이 지금 DTD가 걸려가지고 부상자 명단에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출전 자체가 현재로서는 조금 불투명합니다. 지난 이 수요일 경기였었죠. 필라델피아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손목 부상으로 라인업에 들지 않았었고, 오늘 경기 타일러 오닐이 다시 라인업에 돌아올지 여부가 아직 미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 오닐이 돌아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최근에 볼티모어 타선에서 그 비중을 생각했을 때 득점 생산력이 확실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되는 경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애틀레틱스는 이제 경기를 하면서 어제 12안타를 만들어내는 동안에 투수력까지도 가세를 해서 6대 0이라는 스코어로 워싱턴을 제압을 했고, 그 과정에서 로페즈가 무려 8회까지 마운드에 올라와가지고 삼진 10개를 잡으면서 정말 완벽한 피칭을 해서 투수까지 아껴놨거든요. 오늘 긴이 나와가지고 제구가 관건입니다. 긴은 이 제구가 조금 흔들렸을 때 아쉬운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커츠, 랭길리어스, 루커, 그 다음에 소더스트롬까지 이어지는 이 타선에 어제 맹타를 쳤던 유리아스랑 슈네이만까지 타선이 또 터져버리면은 스가노의 공은 분명히 칠만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게 애틀레틱스가 정말로 한 번 더 몰아붙일 수 있는 가능성까지 분명히 열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볼티모어 승을 볼 수는 없어요. 이 경기가 볼티모어 승을 볼 수는 없고, 그나마 지금 홈에서 만약에 오닐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아마 기니 제구가 좀 흔들릴 거고, 애틀레틱스가 불펜치 좀 여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성적 자체가 받쳐주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볼티모어의 홈에서의 장타력이 오늘도 조금 나와서 9.5점의 기준점이 나온 이 나름 이유를 합당하게 만들지 않을까, 오버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경기이기도 해요. 여기에 중심에는 역시나 할러데이, 건어 앤더슨,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번 시즌 원래 시작할 때부터 가장 주목받던 루키 중 한 명이 마요입니다. 마요. 워싱턴의 딜런 크루즈, 그 다음에 제임스 우드, 그리고 이 마요 3명이 이번 시즌 루키 오브 더 이어에 도전한 타자들 중 타자 유력 선수들이었는데, 마요가 데뷔를 좀 늦게 했죠. 그리고 이제 기회를 잡았고, 마요가 좀 타격감이 올라오는 와중에 또 레스버그와 오닐까지 돌아온다면 이 볼티모어 타선도 그냥 있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버 양상으로 좀 더 보게 되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양키스 대 휴스턴 경기입니다. 오늘 이제 선발 투수들이 좀 화려합니다. 헌터 브라운 대 슈틀리틀러 나오는 경기인데, 양 선수 모두 파워 피처로서 정말 위력 있는 공을 던진다, 힘 있는 공을 던지는 선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양키스는 결국 선발 투수에서 슈틀리틀러가 얼마만큼 버텨줄 수 있는지, 얼마만큼 커맨드가 잡힐 수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이미 이런 선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을 하고 이거를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선수인 게, 결국 이 흔들리는 제구가 잡혔을 때 구위에서의 힘은 있는데 그게 흔들리는 제구가 잡히지 않는다라면은 스스로 자멸하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휴스턴 입장에서도 심지어 이미 이제 코리아까지 합류를 했고 이제 계속해서 시리즈를 치르면서 탈감이 붙어나고 있고, 휴스턴에서 여기에 이제 페냐 부상 복귀한 상태에 산체스까지 가세를 하면서 상위 타선이 굉장히 매서워졌습니다. 아무리 양키스 스타디움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 휴스턴의 타선은 부진한 양키스의 불펜진과 타선의 흐름을 생각했을 때 절대로 밀리는 싸움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휴스턴이 정배당을 받았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이 에런 저지가 부상해서 복귀하고 첫 양키스 스타디움으로 돌아와서 홈 시리즈를 치르는 양키스고, 최근까지도 양키스가 홈에서 보여준 타격 수치 자체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최근에도 그 타격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치좀 그리고 이제 골드 슈미트, 그 다음에 저 벨린저까지 해가지고 진짜로 좀 빡센 타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보면은 잠시만요. 양키스가 홈에서 최근에 보여줬던 이 홈 타율만 따졌을 때입니다. 이 도밍게즈도 3할 3푼 3리를 치고 있고요. 맥마운도 양키스 합류하고 홈에서 4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야? 스탠튼도 OPS 0.885에서
홈런 3개 포함 2할 6푼 9리를 기록하고 있고 벨린저도 OPS 0.963에서 타율 2할 5푼 9리지만 이 홈런 2방 포함 6타점에서 정말 위력적인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양키스의 장타가 관건이겠죠. 이 헌터 브라운이 계속해서 이제 실점하는 루트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홈런이 영향이 꽤나 큽니다. 그래서 양키스가 오늘도 헌터 브라운이 이전에 이 템파베이 원정에서도 그랬었고 이 최근까지도 보면은 7월달에 뭐 콜로라도 쿠어스필드는 당연하지만 클리블랜드전, 텍사스전도 포함해서 이 홈런이 계속해서 실점의 빌미를 만들었습니다. 이 홈런을 맞지 않은 경기에서는 실점 수가 분명히 줄어드는 게 있는데 최근 3경기 연속 무피 홈런 경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양키스 스타디움은 상황이 좀 다르다고 보여지고 실제 이 시즌 지표로 따지고 본다면은 양키스 타선의 장타력은 오늘도 헌터 브라운을 분명히 위협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양키스가 역배가 잡혔지만 오늘 양키스 2.5 프랜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홈에서 양키스의 불펜진의 이름만 보면은 분명 강화가 됐어요. 걔네들이 성적이 좀 안 나와가지고 이 텍사스 원정에서도 고전하고 힘들었습니다만 분명히 강화가 된 불펜 라인업입니다. 시즌 성적을 보면 여전히 무너졌던 불펜들도 다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해외에서도 국내 배당이랑 차이가 해외 초기 배당 1.87배, 국내 1.63배, 0.24의 이격이 있다 보니까 오늘 제 기준에서는 이 경기도 양키스 역배 가능성까지도 열어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디트로이트 대 LA 인저스 경기인데 뭐 더 할 말이 없죠. 스타릭 스쿠발 나옵니다. 나왔다면 3주 10개씩 잡아내면서 지금 유력하게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상 후보로서 발돋움을 하는 이 타릭 스쿠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핸드릭스랑 매치업을 하는데 사실 LA 인저스 타선이 그렇게 쉽게 칠 수 있을 거라고 보긴 어렵죠. LA 인저스 홈이었으면 좀 상황이 달랐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디트로이트 홈에서는 LA 인저스가 원정 타격 자체가 좀 상쇄되는 바가 좀 큽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스쿠발의 지배력 속에서 디트로이트가 조금 마운드는 든든하게 버텨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과연 핸드릭스를 공략해서 디트로이트가 타격 지원을 얼마만큼 해줄 수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미 일반승은 맛이 없다 생각하고 거들떠도 안 보는 경기겠죠. 그래서 핸디캡이든 언더든 오버든 어떤 선택지에서 여러분들이 고르게 좀 그거를 이제 판가름하게 만들 텐데 지금 당장 글레이버 토레스가 부상자 명단에서 빠져나와서 디트로이트는 다시 합류한 바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에서도 최근의 타격을 보면은 시즌 중에 잘해줬던 선수들이 있어요. 시즌 중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말을 하면 하비에르 바이즈, 딩글러, 라일리 그린, 그 다음에 이제 글레이버 토레스 요렇게를 말하게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삽질을 하고 있죠. 오히려 최근에 굉장히 맹타를 치고 있으면서 홈런으로 디트로이트의 승리를 이끌어준 게 이 카펜더고요. 그 다음에 키트, 그 다음에 지금은 비어링 정도가 오히려 디트로이트의 타선을 이끌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핸드릭스의 체인지업에 대해서 이들의 타격이 얼마만큼 나올 수 있을지 좀 비교를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또 타격이 안 좋은 부분이 생겨. 오히려 오늘 경기는 맥켄스트리랑 카펜더 정도만이 좀 활약을 할 수 있는 수치가 좀 보여지고 있고 나머지 타자들에 대해서 디트로이트도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핸드릭스가 최근까지도 그렇게 이제 좀 이 나이가 보시다시피 이제 만 35세거든요. 이제 전성기는 지난 수준의 활약이지만 최근에 활약을 보시면은 시애틀 상대로도 6이닝 1실점 피칭을 했었고 화이트삭스 상대로도 5이닝 1실점 피칭하면서 당장 좀 성적 개선이 분명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 디트로이트의 홈런 보시다시피 맞는 점수가 실점 늘어나는 게 홈런의 비중이 꽤 크거든요. 이 홈런에 의해서 카일 핸드릭스가 다시 한번 무너지고 리드를 뺏길 가능성은 다분합니다. 다분한데 그 실점 수준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 경기 양상 자체가 저득점 양상에서 흘러가다가 후반에 디트로이트가 LA 인저스가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경기를 포기하고 불펜을 기용을 했을 때 점수차를 좀 벌리면서 핸디캡까지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 점수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만 스쿠발이 완벽투를 하게 되면 오늘 영봉패도 각오를 해야 되는데 스쿠발도 홈런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LA 인저스의 타선 자체를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한 5대2에서 4대2 선에서 경기가 끝나지 않을까. LA 인저스는 한 2점 정도
디트로이트의 점수 수준은 한 4점에서 5점 수준으로 날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7점을 넘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7.5 기준점 잡혔죠, 이 경기가. 당연히 언더 양상에서 디트로이트 핸디캡, 다만 핸디승 언더를 보는 경기이다 보니 어차피 이거를 핸디캡으로 접근하기에는 디트로이트 타선의 기대값이 너무 높아져야 되고 차라리 언더 양상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선택하기에는, 전 그렇게 생각하는 경기입니다. 자, 그리고 애틀랜타랑 마이애미 경기인데 어제 애틀랜타를 상대로 마이애미가 초반부터 앞서 나가면서 기세가 참 좋았죠. 2회 비기닝을 만들어서 뭐 1회에 먼저 실점을 했습니다만 5점 비기닝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기세를 잡나 싶었는데 이게 불펜에서 좀 사고가 나버려가지고 결국에 역전패를 당해버려요. 이 볼질이랑 함께 경기 그냥 스스로 자멸하는 양상 자체가 나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멸하는 사실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쉬웠는데 타선에서 마이애미는 분명 기대값은 여전히 보여줬습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방송하면서도 분명히 강조드린 선수가 있었습니다. 플레이라는 3루수가 있었는데 어제도 그렇게 홈런 때렸죠. 최근에 2루타 포함 홈런해서 안타 치는 것마다 장타 때려내면서 하이타선에서 힘을 더해주고 있고, 어제 에드워즈, 그다음 스타워즈, 그 라미레즈, 로페즈 뭐 이런 기존에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전부 안타 기록하면서 타선 절대 약하지 않았어요. 어제 그냥 MVP 찍었던 애틀랜타 선수는 발드윈이었죠. 이 발드윈이 홈런을 이제 그렇게 때려내면서 멀티 홈런 경기로 5타점 경기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그간 너무나도 침묵했었던 오주나의 타격이 터졌던 게 진짜 주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 자체에서도 선수 무너뜨리는 게 그게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카브레라 대 엘더 경기면 마이애미가 선발 투수에서는 앞서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근데 마이애미가 어제 이기려고 작정한 경기에서 불펜들이 무너지면서 그렇게 성적이 꼬꾸라져 버렸고, 애틀랜타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기세가 되었습니다. 다만 오늘 좀 애틀랜타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글레시아스가 이미 연투를 해서 오늘 경기 아마 나오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애틀랜타의 뒷문 자체도 엘더의 피칭 이닝을 생각을 했을 때 좀 헐거워질 수밖에 없는 불펜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이애미가 조금 더 유리한 배당을 받았습니다만, 저도 마이애미가 고배당 반반 배당이긴 합니다만 고배당 속에서도 정배를 받은 의의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지표적으로 봤을 때도 카브레라의 이 체인지업에 사실 방망이가 좀 많이 돌아가야 되는 경기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엘더가 더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 보여지고, 상위 타선의 타격감 더 굉장히 중요한 마이애미입니다. 다만 거기에 힘을 보태주는 하위 타선의 자원이 생겨버린 마이애미라면 상위 타선의 득점권에서 득점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하위 타선에서 기회를 만들고 상위 타선에서 해결하는 그림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메커니즘이 지금 타선에서 만들어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마이애미 쪽으로 저는 또 생각을 해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화이트삭스 대 클리블랜드 경기예요. 이것도 오늘 재밌어요. 서벨레가 지금 이번 시즌에 꽤나 괜찮은 9위로 좀 발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중에 서벨레의 공이 이제는 꾸준하게 95마일까지 찍히면서 이전보다 확실히 좀 힘이 생겼어요. 서벨레가 원래라면은 그 특유의 굉장한 RPM을 가지고 무브먼트로 구종가치로 이제 승부를 했었던 클리블랜드에 있을 당시에 그런 선수였는데, 이제는 구속의 임팩트까지도 조금 더 생기면서 묵직하게 공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덧 시즌 ERA가 4점대가 깨지면서 3.99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도 그렇게 LA 인절스를 상대로 삼진 8개 잡으면서 거의 노히트에 가까운 피칭을 했고, 최근에도 계속 이닝을 5이닝 이상 꾸준히 버텨주면서 실점 관리를 분명히 잘해주고 있는 이 지금의 서벨레거든요. 친정팀 상대로 오늘 등판을 하게 될 텐데 오늘도 저는 의외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클리블랜드 똥배라고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경기인 게, 여전히 이 화이트삭스의 타선은 좌투색이 강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플래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쿠에로가 나왔을 때 루로주, 그 다음에 소사, 몽고메리, 그 다음에 지금 합류한 미드부터 시작해서 베네텐디랑 그 다음에 이 터크먼까지 이 타선 절대 무시 못합니다. 마이스로스까지도 아마 복귀할 가능성까지 열려있다 보니까 오늘 복귀를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화이트삭스 타선 장타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사실 가장 주요해야 되는 거는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세 라미레즈의 장타 거거든요. 분명 벼르고 칠 겁니다, 오늘.
근데 그 부분을 생각하더라도 화이트삭스가 쉽게 질 경기는 절대 아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투수력에서 오히려 비비고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홈런으로 누가 기세를 잡느냐 싸움인데 후반 불펜 싸움에서 화이트삭스가 또다시 뒤집혀갖고 경기를 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2.5 프랭까지도 생각하기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그래도 초반에 어차피 투수전 양상 봅니다. 전 바이비의 슬라이더 스위퍼 진짜로 고평가합니다. 지금 경기하는 양상 보면은 바이비의 이 슬라이더의 헛스윙 비율이 윌리엄스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힙 퍼센테이지가. 그래서 바이비의 그 브레이킹 볼에 오늘 또 화이트삭스가 의외로 고전할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의외는 아니죠. 당연히 고전할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더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미 하루 쉬었다 보니 클리블랜드의 이 불펜진이 지금 뎁스가 얕아졌죠. 클라스에도 없어지면서. 다만 이 가데스 스미스가 다시 기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면 이 바이비의 피칭 6이닝만 받쳐줬을 때 이후 운영에서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요거는 언더 게임 저는 예상해 보는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텍사스 대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오늘 나름의 빅매치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텍사스가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필라델피아도 지금 이제 이번 시즌은 정말 대권 노리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메리 켈리 대 산체스의 매치인데 이 경기 방심하면 필라델피아 까딱하면 질 수도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 아까 전에 제가 보였던 멤버십 전용 이 사이트죠. 여기에서도 이건 어제 겁니다만 오늘 여기 텍사스 승 트리거가 걸렸습니다. 실제로 텍사스 승에 트리거가 걸려 있다라는 거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메리 켈리가 이미 필라델피아 상대로 애리조나 유니폼을 입고 필라델피아 원정에서 5이닝 1실점인가 호투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그때 당시도 필라델피아가 켈리에게 고전하는 모습은 분명히 보였었던 부분도 있었고, 실제 텍사스가 최근에 2주 동안에 보여주고 있는 좌투 상대 타율을 보면 팀 타율이 2할 9푼이 넘어갑니다. 아롤디스 가르시아 시미언 그리고 시거 이 주요 3명은 정말 못 치는 모습이지만 자투 상대로 약하거든요, 성적이. 하지만 헤르게티, 그 다음에 히가시오카, 랭포드, 얘네 3명이 스미스까지 해서 4명이서 학살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표본은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만 뭐 4할, 5할까지도 나오는 성적이 좌투수에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오늘도 작용이 된다면 결국 필라델피아도 켈리가 버티는 와중에 불펜 싸움 가면 뎁스는 필라델피아보다는 이 텍사스가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이기는 경기에서 이제 굳힐 수 있는 불펜 자원 스트랑컬 커링 듀란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다른 이제 팽팽한 승부 싸움 속에서 승리를 굳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뎁스 라인에서는 텍사스가 훨씬 선수 뎁스가 좋아요, 불펜에서. 그래서 후반 변수 홈에서 텍사스가 경기한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 이 경기는 팽팽한 흐름이 될 수가 있고 필라델피아의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저의 생각이 조금 더 더해지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7.5점이 기준점이 나왔는데 저는 오버 양상이 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고 보고요. 그나마 제가 어쩔 수 없이 저도 판이 안으로 굽다 보니까 최근에 활약하고 있는 슈아버의 그 장타력, 트레이 터너가 부족하지만 좀 부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타선을 살려주고 있는 하퍼, 그 다음에 카스테라노스, 리얼무토가 7회부터 완전히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이 상위 타선의 힘, 제가 베이더까지 가세라다 보니까 더 필라델피아를 고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필라델피아 팬인 것도 있지만 이 필라델피아의 타선을 생각하면 오늘도 당연히 정배 라인은 그래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하게 듭니다. 이미 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표 보시면은 10점 스케일로 별점 주는 거 있죠. 그것도 그래서 6.5점으로 밖에 줄 수밖에 없었다, 이 경기. 그거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점수를 주면서 추천드릴 만한 경기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경기가.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미네소타 대 캔자스 시티입니다. 이 경기도 오늘 선발 투수들 꽤나 괜찮은데 8.5점의 기준점이 잡혔어요. 이게 왜 그런지 좀 생각을 해보고 좀 찾아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 캔자스 시티의 루고가 미네소타의 타선에 장타를 좀 맞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데이터적으로 좀 봤을 때는 사실 오늘도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미네소타가 장타를 때릴 기회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얘네 둘이 맞대결을 했을 때 시즌 초반에 4대0으로 미네소타가 승리를 한 기억이 있어요. 조라이언이 완벽하게 피칭을 하면서 막아줬었거든요. 그리고 양팀 불펜이 지금은 옛날랑 좀 다르죠.
미네소타가 필승조들을 다 갖다 팔아버리면서 이제 남아있는 불펜들이 좀 많이 없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센즈나 토파 둘이서 좀 너무 잘 맡아주고 있고, 불펜에서 이 대신 잇몸으로 좀 버텨주는 모습이 분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펜 걱정 딱히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제가 볼 때 캔자스시티도 이제 헌터하비까지 부상해서 복귀해가지고 합류를 하게 되었고, 하루 쉬었다 보니까 이제 크루즈부터 이제 슈레이버, 그 다음에 린치까지 해가지고 다 마무리 투자 스타베즈까지 가는 과정에 불펜 자원 부족한 것도 없을 것 같고, 이제 루고가 제구가 문제죠. 이 제구가 흔들렸을 때 과연 이게 비기닝으로 만드는 장타를 맞을 것이냐, 이걸 좀 따져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일 경기에 이 경기가 최대 13마일의 강한 풍속으로 바람이 붑니다. 근데 그 바람 방향이 외야에서 3루 더가웃 방향으로 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우타자들이든 좌타자들이든 이래나 저래나 바깥쪽으로 보면 그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게 우타자들이 방망이를 땡겨가지고 쳐버리면은 더가웃 방향, 3루 더가웃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나갔을 때, 그거는 당연히 파울로 바람이 이제 공을 바깥으로 휘어나가게 만드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 이 좌타자들이 때렸을 때는 바람에 공이 밀립니다. 그래서 비거리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홈런 나오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장타로 인한 실점까지 많이 없게 된다면은 조라이언의 그 특이점이 있는 공,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조라이언의 공은 여타 투수들과는 조금 다르다. 얘가 특이점이, 성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 이유가 특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얘가 진짜 전성기 보였던 작년 5월달인가 98마일 던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구속이 안 나오긴 합니다만 여전히 94마일, 5마일 정도 수준에서 공입니다만, 얘가 작은 키에서도 이 낮은 릴리스 포인트, 보통 릴리스 포인트가 높으면 위에서 찍힌다 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얘는 낮은 릴리스 포인트에서 공을 던지면서 공을 더 앞으로 끌어와 던지다 보니까 이 구속보다 더 체감 속도가 빨라 타자들이 대응이 잘 안 돼요. 그래 낮은 쪽에서 공이 날아가다 보니 공이 오히려 떠오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타자들의 체감이 굉장히 빡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스트라이크 폭도 넓고, 그래서 그런 특이점이 있는 선수다 보니 캔자스시티 반응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승패 접근하기보다는 8.5점 기준점이면 언더로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러키 대 뉴욕 매치인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의 유무죠. 누구나 이 경기는 미러키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경기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결과랑 사실 무관한 경기죠. 자신감 싸움인 것 같아요. 상대가 센가다 보니까 센가 공 치기 어려운데 피안타 1할 때밖에 안 되는데 미러키 이것도 칠 수 있을까? 그냥 일단 겁을 먹어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치로 보면은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양 팀의 대결이에요. 토론토를 제외하고 지금 리그에서 가장 타격이 좋은 팀이 미러키입니다. 그 미러키의 타선을 또다시 센가마저 공략할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는 건데, 센가는 사실 피안타로 인한 피해보다는 볼넷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큰 선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미러키가 타선에 있어서 센가를 타격으로 압살할 거라고 기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볼넷이 많다라는 걸 활용을 한다면 공을 많이 봤을 때 센가의 이닝수는 다시 한 번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센가 스스로도 미러키의 타선이 정말 지금 뜨겁다 보니 경계를 하면서 투구를 하게 됐을 때 더욱더 볼 카운트가 싸움이 길어질 거라는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닝이 짧아지고, 이 매치가 아무리 불펜 뎁스가 이 더블 마무리 체제에서 더 다른 이제 불펜 자원까지도 지금 뎁스가 확실히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만, 선발 투수가 5이닝을 채 버티지 못하고 내려가는 경기가 완벽하게 대비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우드러프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합류한 다음에 계속해서 꾸준한 활약해주고 있고, 최근에는 던지면 일단 6이닝 퀄리티 스타트 가끔 잡아주니까 지금 당장 미러키의 자신감이 결국 매치의 타선을 더 뛰어넘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저번에 이 매치가 이 마지막 경기였었죠. 어제 하루 쉬기 전에 누구야, 클리블랜드랑 경기할 때 타선 윌리엄스에게 노히트 당할 뻔했습니다. 그거 깼던 게 9회 소토의 홈런이었거든요. 정말 보면서 답답한 경기 펼쳤었고, 지금 우드러프가 나와가지고 윌리엄스만큼 그런 경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원정과 홈에서 타율 차이가 분명히 나는 매치의 지표에다가
지금 상대가 우드러프고 미러키가 홈 시리즈 이어간다면 요거는 미러키가 오늘 나름 배당을 좀 더 높게 받아와서 구매하는 사람에게는 좀 더 메리트가 큰 경기가 되지 않을까. 미러키가 최근에 1.38배 막 많이 받다가 저번에 1.5 몇 배 나왔었죠. 애틀랜타전 3차전에. 그러고 나서 지금 오늘 1.6배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경기가. 보자. 1.64배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기회라 생각하고 한번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표상으로 이미 압도적이거든요. 이거 제가 데이터적으로 뭐 숫자를 굳이 언급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기 며칠만 보신 분들이면 다 알 거고, 이 미러키의 행보가 6월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 그 텔레방에서도 말이 나왔었기도 합니다만, 미러키랑 김영중 위원이었나? 그분이 미러키랑 필라델피아가 대권도전자로 지금 미러 후보로 좀 뽑는다라고 말이 나왔을 만큼 미러키는 지금 짜임새 있는 경기를 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시카고 컵스 경기입니다. 이거는 컵스가 좀 이겨줘야 되는 경기는 맞죠. 왜냐하면 이 세인트루이스는 이미 마켓에서도 셀러로 나서면서 해슬리까지 정리를 하면서 이 시즌을 이미 놔준 상태고, 컵스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동기부 자체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는 상황에다가 선발 투수 보이드 꺼내면은 이거는 컵스 쪽으로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되는 경기는 맞아요. 다만 지금 이 흐름 자체가 세인트루이스도 타선에서는 무시를 할 수 없는 수치가 조금은 계속해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이 다저스랑 마지막 경기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점수가 많이 나지 않았어요. 5대3으로 그때 세인트루이스가 승리를 했죠. 다저스를 상대로 위닝을 확보를 했던 세인트루이스였는데, 당시에도 결국 브럴슨이랑 그 다음에 윈, 도노반 꾸준하게 해주는 애들 잘 쳐줬었고, 워커도 7월달부터 살아나가지고 계속해서 타격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콘트레라스가 다시 돌아올 건지 여부예요. 그날 경기에서 이 콘트레라스가 돌아오지 않아 그 라인업에서 빠져가지고 이 파이스가 나와가지고 그래도 활약해줘갖고 좋은 매우 메꿔지긴 했습니다만, 장타 생산에 있어서 콘트레라스의 존재감을 빼면 지금 세인트루이스가 뭐 없거든요. 아레나도까지 부상으로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콘트레라스가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홈에서 세인트루이스가 이거 그냥 물러날 싸움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컵스 타선도 제가 그때 신시내티 경기도 계속 보고, 최근에 지표 자체도 컵스가 타선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특히 이 피크 암스트롱 진짜 삽질하고 있습니다. 이 원래라면 좌투 상대로만 못 쳤었는데 이제 우투 상대로도 타격이 안 돼요. 그나마 지표가 오늘도 컵스 정배당을 주는 이유는 선발에서 보이드가 너무나도 꾸준한 활약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과, 컵스가 위글리필드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번 시즌에 홈과 원정에서의 홈런 수치 차이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홈에서 바람이 순풍이 부는 날에 컵스가 홈런 쇼를 하는 거 다들 아실 텐데, 역풍 부는 경기가 위글필드에서 70%가 넘거든요. 거의 7, 80% 가까이가 역풍이 부는 날이라서 컵스가 홈에서 장타가 많이 없는데, 그 장타가 원정에 와서 또 터지기 시작한다면은 이 시즌 데이터대로라면은 당연히 컵스의 장타력이 더 세인트루이스를 상회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도 컵스의 정배당을 이끌었다라고 느껴지긴 합니다만, 이미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상으로는 세인트루이스가 오늘 국내 배당 1.45배, 컵스가 해외에서 1.68배, 이격차가 0.23배로 제가 보는 제가 표 만들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배당차가 0.2배 차이가 이상이 나면 역배가 좀 많이 나더라. 그래서 저도 컵스 정배는 못 볼 것 같고요. 오히려 세인트루이스 타격 생각하면은 2.5 프레임까지 한번 볼만하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려보는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샌디에고 대 보스턴 경기입니다. 보스턴은 이제 오늘 친정팀을 상대로 이제 던지게 되는 피베타를 상대로 이제 또 타선을 활약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제가 이 경기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진짜로 이거 샌디에고 제가 샌디에고 승을 표로 드릴까 정도까지 고민을 했는데, 결국 제가 뺐거든요. 표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뺐는데, 그 이유가 보스턴의 타선이 지금의 샌디에고의 타선보다 과연 모자란가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정말 비비는 경기예요. 그리고 피베타의 커브볼에 대해서 결국 얼마만큼 이제 보스턴이 대응할 수 있냐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만, 보스턴의 상위 타선, 지금 이 피베타의 지표만을 따지고 피베타를 너무 압도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정말 잘 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바에즈가 지금 부진을 하면서 지금 20타수 1안타인가 그래요, 최근에.
정말 부진하고 있습니다. 나바에즈가 살아나면은 더욱더 위력적일 텐데 그게 조금 아쉬울 뿐이지 오히려 타선에 있어서 지금 보스턴을 저평가할 수는 없다. 지금 듀란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미 곤잘레스는 좌우타자 안 가리고 이제 치기 시작했고 트레버 스토리 미친 듯이 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브레이유도 그다음에 그 랍스나이더까지도 라파엘라까지도 너무 다 잘 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브레그먼 그다음에 요시다 나바에즈마저 만약에 살아나게 되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타선이 돼요. 샌디에고 당연히 세죠. 그런데 샌디에고는 오히려 타선의 흐름에 있어서 조금 상황이 다른 게 있거든요. 뭐냐, 타티스의 타율입니다. 타티스가 최근에 타격이 너무 줄어들고 있어요. 지난주에만 타티스가 그러니까 어제 전까지죠. 기록한 타티스의 5경기 표본이 21타수 2안타입니다. 21타수 2안타. 1할이 안 돼요, 타율이. 정말 부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그 디아즈가 저번에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준 때도 있었지만 디아즈가 최근에도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페르민이 오히려 마스크를 쓰는 보완하는 좀 상황까지도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합류했죠. 이제 라우레아노랑 오원을 같이 데리고 왔는데 라이온 오원이 샌디에고에서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격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강된 라인업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오늘 보스턴이 그렇게 꿀리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뷰러가 얼마만큼 해줄 수 있는지 뷰러의 기량을 따져봐야 되는데 보스턴이 좀 비비지 않을까 정도로 저는 일단 생각을 해봤어요. 단 뷰러의 성적과 샌디에고의 타율을 조금 타선의 이 데이터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 뷰러도 오늘 5이닝 4실점 선에서 끝나야 됩니다.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격전 양상도 일단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고요. 저는 그나마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7.5 오버 속에서 샌디에고 승이 나지 않을까 정도로 보는 경기입니다만 결국 저는 추천드리지는 못하겠다. 라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 빠져먹었네요. 애리조나랑 콜로라도 딱히 뭐 말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콜로라도가 일단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토론토에게 진짜 신명나게 쳐맞고 이 피츠버그였나? 피츠버그 시리즈랑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 속에서 그냥 양악을 당했습니다. 토론토에게 진짜로 20점을 먹히고 막 그런 경기를 해버렸는데 이 산에서 내려온 콜로라도가 애리조나 원정에서 또 성적을 과연 낼 수 있을지 사실 갤런 불안하죠. 갤런이 정말 불안한 건 맞습니다만 이거 애리조나가 콜로라도 원정 콜로라도에게 지는 거는 좀 생각하기가 어렵죠. 사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뭐라 말해갖고 입만 아플 것 같습니다. 지금 애리조나 같은 경우도 타선에서 고민은 많아요. 분명 고민은 많은데 여전히 지금 콜로라도도 지금 아르시아랑 그 다음에 저 누구죠? 어디 갔냐? 아르시아랑 아니야. 아르시아랑 에스트라다 맞나? 걔 이름이 빠졌네? 둘 다 지금 돌아올 게 미정입니다. 아직까지 못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타선의 중심 타선, 상위 타선 선수가 좀 빠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애리조나는 오히려 케텔 마르테,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토마스, 그 다음에 캐롤, 그 다음에 구리엘 주니어, 그 다음에 알렉산더, 그 다음에 메카시까지도 해가지고 장타 생산을 좀 해주고 있는 게 애리조나 타선이에요. 그래서 곰버 상대로 사실 이거 진다 하면 좀 사고 난다라고 보는 경기가 될 거고 9.5점 잡힌 게 애리조나가 타선에서 칠 거라는 더 기대값이 더 큰 상황이지 않나 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뭐 똥배인데 가실 분들은 가시는 거고 갤런 못 믿으면은 그냥 어차피 이거 할 바에 이거 애리조나 일반승 갈 바에 디트로이트 일반승 가는 게 더 메리트 있을 수도 있어요. 9% 포기하면 됩니다. 1.21배, 1.30배 뭐 별 차이 없죠. 둘 중 하나 선택해서 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디트로이트 쪽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 경기인데 뭐 가실 분들은 가시는 거죠. 제가 뭐 콜로라도가 이긴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데이터가 나타나지도 않고 사실은 이긴다고 해도 아마 에이 똥 더러워서 피하지 하고 그냥 넘기실 분들이지 제가 제 말 믿고 콜로라도 승 구매할 사람은 없을 거라 봅니다. 저도 실제로 애리조나가 이길 거라고 보기도 하고요. 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시애틀 대 템파베이입니다. 자, 보면은 이 경기도 빅매치죠. 카스티오 대 라스무센의 경기예요. 이게 또 재미가 있는데
이제 시애틀 같은 경우도 이미 연장 승부를 해버려가지고 오늘 부담이 될 겁니다. 이 경기 굉장히 재밌었어요. 화이트삭스가 절대 그냥 제가 쉽게 지지 않을 거라고 어제 분명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 셰인 스미스가 정말 공이 좋아요. 제구가 되는 날에는 쉽게 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제도 삼진을 이렇게 8개나 잡아냈었고 아쉽게도 아로자레나에게 3회 그 홈런을 맞아가지고 실점이 된 부분은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분명 이 셰인 스미스는 제 역할을 다 해줬다. 그렇게 활약을 해줬다 보니까 시애틀이 올인을 때릴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무려 시애틀은 길버트가 내려가고 불펜에서 7명의 투수가 나왔고요. 그 중에서 지금 성적이 조금 안 좋았었던 블론 세이브 기록했었던 바르가스를 제외하고는 나름 다 제 역할을 하면서 시애틀의 그 연장 승리를 이끌어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하지만 그걸로 어제 그 경기로 인해서 오늘 경기 출혈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애틀이 이 전의 경기였었죠. 2차전 화이트삭스와의 2차전 경기도 무려 8대 6의 스코어로 경기가 풀어지면서 해당 경기에서 무뇨즈와 스피어 그 다음에 바자르도가 등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무뇨즈와 스피어가 등판을 했고요. 바자르도도 등판을 했죠. 이 3명의 선수가 연투를 하는 상황에서 오늘 경기 불펜에서 시애틀이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텍사스도 이미 켈리를 마이너리그로 내려보낸 상황에서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은 불펜이 오히려 더 괜찮거든요. 시애틀이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앞서는 거는 타선밖에 없어요. 시애틀이 그래도 최근에 보면은 타격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끝내기었던 칸존이 정말 잘 치고 그 다음에 아로자레나 잘 친다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요새는 이제 수아레즈, 조시 네일러 이적생들의 활약까지 좀 더해지면서 최근에 상승세가 좀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 템파베이가 그 타선이 좀 살아나기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면 오늘도 시애틀이 유리해 보인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전히 템파베이 입장에서도 이 아란다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풀어가는 것을 라스무센 투수력만으로 믿고는 가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얀디 디아즈가 있죠. 템파베이에는 이 얀디 디아즈와 이 카미네로 얘네 둘이서 경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수준 자체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시애틀을 넘어선다 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언더 양상, 당연히 7.5점에서 언더 양상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만, 이 경기 같은 경우도 미리 말씀드리면서 혹시나 시애틀 승 보시는 분들께 좀 조언을 드리면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해외에서 트리거가 걸렸습니다. 템파베이 쪽으로 업체가 구매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국내 배당도 실제로 1.57배, 해외 1.83배 초기 배당으로 0.26배의 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도 이 경기는 시애틀 정배승을 갈 수는 없는 경기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빅매치입니다. 다저스에서 한때 정말로 박수받았던 슈어저와 다저스 리빙 레전드 커쇼의 대결입니다. 2021년인지 22년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당시 이제 슈어저가 다저스의 유니폼을 입으면서 7승 0패라는 성적으로 다저스를 이끌었고 그때 박수 받으면서 또 떠났죠. 그러고 이제 슈어저는 토론토 유니폼을 입고 다시 다저스 스타디움에 오게 됐는데 커쇼와 매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지표상으로 보면은 다저스가 이게 슈어저를 상대로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뻥스탯일 수도 있어요. 이미 코어스필드에서 미친듯이 쳤다 보니까 이 코어스필드 빨로 성적이 뻥튀기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단순히 그 성적만으로 토론토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는 게, 토론토가 지난 한 달 동안 지표도 마찬가지고 2주, 1주 모든 지표에서 토론토는 후반기 들어서 리그 전체 타격 자체는 리그 전체 1위 팀으로 거듭나 있습니다. 지금 5경기 치르면서 23경기인가요? 5경기인가요? 24경기 치르면서 팀 타율 3할 1푼에 OPS 0.884, 이게
미친 수준이에요. 이게 메이저리그에서도 손에 꼽는 성적으로, 역대 손에 꼽는 성적으로 타격 지표가 지금 팀 타율이 나오고 있는 게 이 후반기의 토론토입니다. 그만큼 지금 정말로 압도적인 타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핫한 미러키마저도 타선으로는 토론토에게 한 수 접고 간다고 봐야 될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다저스는 지난 한 달 동안 여기에 있습니다. 요 밑에 내려가면 다저스가 25위에 있어요. 22경기 동안 다저스는 타율이 2할 3푼 8리밖에 안 될 만큼 좀 많이 아쉬운 성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홈런으로 점수를 메꿨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런 홈런을 그렇게 치고도 OPS가 0.4가 안 되거든요. 그만큼 다저스의 타선을 네임밸류만 따지고 이걸 평가하기에는 많이 이제 토론토가 앞서 나갑니다. 실제 이 좌투 상대 타율만 보더라도 토론토가 우투 좌투를 이제 성적이 다르겠죠. 이 지난 2주 동안 성적만 표본을 봤을 때도 좌투 상대로 이제 스트로, 루케스가 각각 3할 8푼 5리, 4할 2푼 9리가 기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컬크가 6타수 4안타 5할, 그 다음에 저 누구죠? 하이네만도 5타수 2안타, 출루까지 포함하면 출루율은 0.625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비셋도 12타수 6안타 5할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벌쇼까지 복귀를 해가지고 이 홈런을 좌투 상대로 또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 좌투 맞나? 아무튼 벌쇼까지도 장타력을 가세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이 좌투 상대로 최근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게레로 주니어가 11타수 2안타 1할 8푼 1이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애니 클레멘트죠? 걔도 1할 8푼 8리 정도밖에 기록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지금 최근 2주 동안 이렇게 좌투 상대로 성적이 안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 시즌 성적으로 얘네들을 봐보면요, 좌투 상대로 얘네들은 정말 잘 치는 선수들입니다. 게레로 주니어가 지금 102타수를 기록하면서 3할 2푼 4리가 좌투에 기록되고 있고, 클레멘트 같은 경우에도 130타수를 기록하면서 3할 4푼 6리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클레멘트가 최근에 좀 타이밍이 좀 안 맞아가지고 안 좋아지기 전까지 좌투 선발이면 무조건 리드오프는 클레멘트였어요. 근데 요새는 루케스가 계속 나오는데, 그만큼 잠재력이 분명히 있는 좌투 상대로 성적이 좋은 선수들이 부진하고 있고, 오히려 조금 떨어졌던 애들이 지금 좌투 상대로 치기 시작하면서 타선이 쉴 틈 없이 이어지게 되어버린 토론토란 말입니다. 분명 오늘 경기도 이 슈어저를 상대로 오타니, 그 다음에 오타니랑 테오스카 헤란데스, 프레디 프리먼, 요 라인에서의 장타 생산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요새 핫한 맥스먼 씨도 슈어저의 브레이킹볼이 꽤나 강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타격전 양산 예상을 해요. 이것도 오버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역배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경기입니다. 오늘 실제 국내랑 해외랑 배당차가 0.2배당, 제 기준에서 역배나는 경기들 0.2배당 이상 차이 난 게 총 4경기가 있습니다. 뉴욕 양키스, 세인트루이스, 시애틀, 그리고 LA 다저스 경기 4경기 전부 역배 가능성 충분히 저도 배당차만큼 열려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역배 가능성 높아 보이는 경기가 저는 토론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헷갈린다. 어디 방송에 나왔는데, 샌프란시스코 대 워싱턴인데, 요거는 오늘 샌프란시스코가 선발이 그때 그 대만 선수 있죠, 탱인가 하는 그 친구가 나올 거라고 지금 로토와이어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마 샌프란시스코가 타선이 좀 그래도 살아나 있죠. 지금 많이 불이 붙었고, 이정우가 8월달에 5할 치고 있거든요, 거의. 그래서 너무 좀 타격에서 좀 살아있는 와중에 워싱턴도 오늘 저는 타격전 이어갈 거라 봅니다. 제이컵이 털릴 거라 보고요. 샌프란시스코도 누가 나오든 워싱턴에게 털릴 수밖에 없지 않나. 오늘 이 경기는 아까 미네소타 경기가 이제 3루 더가웃 방향으로 바람이 안으로 살짝 옆으로 이렇게 휘어분다고 했는데, 이 오라클 파크는 13마일의 바람이 순풍으로 외야 정중앙으로 또 나갑니다. 오라클 파크가 이 위글리 필드보다 바람으로는 더 악명 높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바람이 또 양 팀의 장타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보는 경기예요. 이 경기도 기준점이 8.5점 준 게 사실 납득이 안 됩니다. 9.5가 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8.5 오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경기를 즐기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좀 가볍게 해봅니다. 선발 투수 일단 모르다 보니까 장담할 수는 없어요. 갑자기 무슨 루키가 데뷔할 수 있는 거고 여타 좀 끝까지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어떨까. 바람의 영향은 오라크파크도 절대 무시 못한다. 굉장한 바람이 불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타자들이 좀 재미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치면 세인트루이스 샌프란시스코 확실히 유리해요. 왜냐면 워싱턴은 이 장타 칠 수 있는 자원들이 좌타거든요. 조시 벨부터 시작해서 CJ 에브람스 그 다음에 저 제임스 우드까지 해가지고 좌타 비중이 꽤나 높습니다. 그래서 좌타자들은 그 저 스플래시샷이 나야 되는 저 성벽을 넘겨야 되죠. 그래서 우타자가 좀 비중이 좀 더 괜찮은 샌프란시스코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점수 내는 데 있어 홈런 지분은 그렇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늘 프리뷰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하도 요새 유튜브에서 프리뷰 길다고 연병을 떨어가지고 오늘 좀 말 좀 빠르게 했거든요. 딕션이 좀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또 마냥 그렇게 쳐낼 수는 없더라고. 또 반영을 해서 좀 짧게 하려고도 했습니다. 저 요새 댓글 많이 달리면서 감나라 배나라 좀 많이 하시는데 그냥 좀 제 스타일대로 좀 따라갖고 좀 봐주십시오. 특히 유튜브 보시는 분들 연세 있는 거 제가 다 알거든요. 연세 있는 거 다 아는데 나이 값 좀 합시다. 댓글에 어제 진짜 한마디 하겠습니다. 녹화 아직 안 끊었는데 댓글에 어제 무슨 이런 날에는 방송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돈 벌려는 거 눈에 졸라 보이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뭐 달아놓는데 어제 씨발 돈 한 푼도 안 벌었어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댓글을 왜 남기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시고 열심히 그래도 분석해가지고 방송했으면 감사합니다고 좀 보고 좀 서로 우리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우입니다. 전우. 리스크 100%를 감당하고 베팅하는 전우끼리 서로 끌어안고 가야지. 이래라 저래라 뭐 어땠니 저땠니 하면서 욕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좀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응원 좀 해주시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그만큼 열심히 할 테니까 좋게 봐주시고 좀 같이 수익 내는 그런 취미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